자, 우리 수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지금 타이밍에 요 기호 하나를 새로 도입하면서 수열에 대한 공부를 이어갈 거예요. 자, 요 기호, 정확히는 요런 기호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고 요런 기호가 보이면 시그마라 읽어주면 됩니다. 옆에 보면 합의 기호 시그마라 돼 있는데 이 기호가 합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뭐 참고 삼아, 교양 삼아 요거 한번 들어두고 가세요. 그냥 이 합을 의미하는 영어 sum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단어에서 제일 앞 글자 s를 따와서 그리스 문자로 바꿔놓으면 요렇거든요. 이 s의 그리스 문자 버전이에요. 그래서 뼛속부터 합과 관련이 깊은 기호이고 실제로 덧셈과 합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기호가 거기에 대해서 요 예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갈게요. 시그마란 기호에 관련된 기본적인 약속을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이 시그마란 기호가 등장한 수식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자, 요 아랫부분과 윗부분, 요 기호 아랫부분과 윗부분과 그 다음에 기호의 오른편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시그마란 기호 아래편에는 변수, 등호, 숫자 또는 문자가 위치합니다. 자, 시그마 기호 아래편에는 변수, 등호, 숫자 또는 문자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숫자 또는 문자가 위치하고 이 기호 오른편에는 이 변수에 관한 식이 위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결과값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 자, 잘 들어봐 주세요. 이 변수에 관한 식이 위치할 거라 그랬죠? 이 기호 오른편에 요 식의 이 변수 자리에 여기 위치한 이 값부터 시작해서 여기 위치한 이 값까지 이어지는 정수들을 요 자리에 쭉 대입합니다. 그러면서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들을 싹 다 합쳐요. 예를 들어 이 수식을 보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이어진 정수들을 요 자리에 쭉 대입하면서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들을 싹 다 합친다고요. 자, 요렇게 1 집어넣고요, 2 집어넣고요, 3 집어넣고요. 자, 그렇게 5까지 대입해 가면서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들을 싹 다 합쳐서 최종 결과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이 값이 이 수식의 결과값입니다. 시그마란 기호에 관한 자, 기본적인 약속을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기호가 등장하고 이런 수식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값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최종 결과값은 지금은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다.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36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머지않아서 요 결과값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공식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 요 결과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 식의 결과값 계산해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 간단한 식 보면서 요 식에 대해서 최종 결과값을 이번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끝까지. 자, 시그마 k는 2부터 4까지 3k-1 요 식을 보면서 우리 이 식의 결과값을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죠? 요 변수에 관한 식이 위치해 있죠. 요 변수 자리에 2부터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은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정수 쭉 대입해요. 3을 대입하면 8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4를 대입하면 11이 나와서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들을 싹 다 합쳐요. 다 더해주면 지금 24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이 식의 결과값을 계산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까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최종 결과값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자, 요 기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어놨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변수를 k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문자 k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그마란 기호를 사용할 때 요 문자 k 대신에 자, i를 적어놓든 j를 적어놓든 이 식의 값들은 같습니다. 요 변수를 자,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해 놓더라도 기본적인 시그마란 기호에 관련된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식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면 요 변수에 관한 식이 위치해 있잖아요. 요 변수 자리에 1부터 5까지 이어진 정수를 대입하면서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들을 싹 다 더하자는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 식에 대한 결과값도 이럴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요 식에 대한 결과값도 이럴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다 등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이고, 자, 최종 결과값이 이렇겠죠. 우리 시그마라는 기호에 관련해서 그 식을 적을 때 굳이 문자 K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되겠다는 거 간단히 참고 삼아 또 짚어보면서,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해서 기본적인 약속을 정리했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시그마라는 기호에 관한 식을 보면서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우리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낼 때 지금까지는 SN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죠. 지금부터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할 건데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시그마란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 공부했던 요 기호를 사용해서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도 많을 거예요. 공부했던 바에 따르면요. 자, 식이 이렇게 적혀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시그마 하고 나서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식에 요 변수 자리 1부터 시작해서 지금 n까지 이어진 정수를 투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값들을 다 합치자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서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해 보면서 둘은 이제 등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도 지금부터도 많이 보게 되겠지만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가 더 아마 자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수열의 합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저 다양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셋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생각한다 칩시다. 어떤 수열 AN의 셋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자,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SN에 대한 표현을 빌려와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긴 합니다. 이 역시나 첫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고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이니까 자, 서로 상쇄되는 부분 고려하면 셋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자, 특정 항의 값이 궁금하다 할 때는 이 SN에 대한 표현을 빌려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도 꽤 많지만은 특정 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항의 값을 합치는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SN에 대한 표현을 빌려서 적기보다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요렇게 표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요 아래쪽에 위치하는 숫자와 위쪽에 위치하는 숫자가 굳이 1과 n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시그마라는 기호를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을 보고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거꾸로 자,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해 놓은 식을 보고 자, 수열의 합을 또 생각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펼쳐서 식을 적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고 여기 지금 만약에 10이 적혀 있다 칠게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보고 이 AN이라는 수열에 지금 다섯째 항부터 자, 열째 항까지 합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요렇게 적혀있는 수식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고 자, 요렇게 적혀있는 수식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되겠다는 건데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쭉 한번 이해해보면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고사항이 좀 볼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뭐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 식을 보고 우리 AN이라는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 좀 전에 자세히 하고 왔죠. 근데 이때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낼 때 그걸 요렇게만 나타내란 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로 K를 굳이 꼭 써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그마라는 기호에서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 했었죠,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로 K 대신에 다른 I라는 문자나 J라는 문자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부분 역시나 이 변수 자리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값을 다 합치자는 그 기본적인 시그마 기호에 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나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수식이고 이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로서 굳이 K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의 m항부터 n항까지 합은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m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납득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서 n항 말고 n 플러스 5항까지 합. 제 m항부터 제 n 플러스 5항까지 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수열에서 둘째 항부터 시작해갖고 짝수 번째 항들만 쭉 더하는 거예요. 짝수 번째 항들만 쭉 더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총 n개의 항을 더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역시나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총 n개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위아래로 숫자 또는 문자를 위치시킨 다음에 시그마 기호 오른편을 건드려주면 이 상황을 또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드리냐? 자, 요 AK 대신에 AEK라고 적어버리면, 요 수식 대신에 요 수식을 밀어 넣어버리면 1이 들어가서 둘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수 2가 들어가서 넷째 항이고요. 자, 마지막에 n이 들어가서 A의 2n 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항부터 넷째 항, 여섯째 항 거치면서 짝수 번째 항들을 n개 합치네. 그 상황 역시나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시그마라는 기호 아래쪽도 위쪽도 그 다음에 오른편의 수식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폭넓게 시그마라는 기호가 사용된다는 것까지 한번 들어만 두세요. 자, 우리 수열의 합을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수열의 합을 자,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위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고 아래쪽에는 등 비수열의 합인데, 자, 이 수열의 합을 지금 구해봐라고 하면은 공식 적용해가지고 값을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지금 그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자,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걸 연습해 볼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이 등차 수열을 AN이라 치고 그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지금부터 구해줘 볼게요. 공차가 2니까 자, 바로 이렇게 식 작성하면서 일반항에 대한 식을 완성해 주려면,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첫째 항이 2니까 여기 1 집어넣어서 n자리에 2가 나오게끔 식을 완성해 주면 되는데, 1 집어넣으면 2 나오게끔 식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건드릴 게 없어요, 더 이상.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놨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냐? 자, 잘 봐두세요. 우리 첫째 항부터 열째 항까지 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항부터 열째 항까지 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부터 10까지 적습니다. K는 1에서부터 10까지. 자, 그 다음에 요 시그마 기호 오른쪽에 식을 적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주냐? 요 일반항을 가져와서 적습니다. 변수를 K라고 요 문자에 맞춰서 적습니다. 요렇게 하면요,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2 집어넣었을 때 둘째 항, 3 집어넣었을 때 셋째 항. 자, 그렇게 10까지 투입이 되면 열째 항이 나오면서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열째 항까지 합을 생각해 주는 거 맞죠? 요렇게 식을 작성해 줄 수 있어요. 수열의 일반항을 위치시키고, 자, 첫째 항부터 열째 항까지 합을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요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작성된 식을 보면서 이 수들의 합을, 수열의 합을 풀어헤쳐 생각할 수도 있어야겠고, 자, 반대로 요 수열의 합을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고, 왔다 갔다 양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있으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등비수열의 합도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해줄 건데, 자, 이 등비수열을 BN이라는 수열로 가정하고 그 수열의 일반항을 좀 구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수들의 형태가 고정적이에요. 자, 그 형태를 보면서 바로 이렇게 일반항을 한번 적어줘 볼 수 있겠나요? n자리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2 집어넣으면 둘째 항, 3 집어넣으면 셋째 항. 자, 그렇게 6 집어넣으면 여섯 번째 항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 합이니까 지금 이 등비수열의 합을, 자, 요 시그마요. 이상하게 적혔는데 요거랑 같은 기호예요. 지금 너무 못 적었죠. 시그마,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 생각해 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일반항을 위치시키자 해가지고 변수를 n 대신에 k로 맞춰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아니면요, 요렇게도 적어볼 수 있겠죠. 시그마. 자, 변수를 적을 때 굳이 문자 k를 고집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도 식을 적어줘도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자, 요렇게도 한번 적을 수 있겠어요. 이 수열의 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수열의 일반항 위치시키고 첫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 합을 생각해 준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요런 것도 생각해 볼게요. 이 수열의 합을 이렇게도 적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건 뭐냐면, 자,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의 형태를 보니까 요런 형태네. 이 n자리에 3부터 시작해서 8까지 대입하면서 더하자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자, 식을 요 형태로 그대로 따와요. 그러면서 3부터 8까지 집어넣으면서 합치자는 거 아니야? 요렇게 식을 작성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수열의 합을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걸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요런 얘기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냥 한번 하면서 들어봐 두세요. 근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좀 쓸모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식과 이 식 보면서 지금 등호로 연결된 값이 같은 식이란 거잖아요.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숫자와 위쪽에 있는 숫자를 값을 이 식 똑같이 키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요 수식의 변수 자리에다가는 변수 빼기 2를 집어넣었어요. 자, 값을 2씩 키우면서 변수 대신 변수 빼기 2를 집어넣어서 식을 작성해놨어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의 결과가 똑같아집니다. 약간 느낌이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얘기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싶다면 함수식에다가 x 대신에 x-2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 하죠. 그때랑 느낌 비슷해요. 변수 자리에 투입될 값을 일제히 2씩 키우고 싶다면은, 자, 2씩 키우고 싶다면은, 그러면 요 수식에다가는 변수 대신 변수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자, 그렇게 작성된 식은 원래의 식과 값이 같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돌아오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 위아래에 있는, 자, 수의 값을 2씩 줄이고 싶다면, 그러면 수식에다가는, 자, 수식의 변수 자리엔 변수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된 식은 원래의 식과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한번 들어만 봐두세요. 알겠죠? 들어봐둬서 나쁠 게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뭐 머릿속이 복잡하다면은 그냥 우리 뭔 얘기하고 있었냐? 수열의 합을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실제로 나타내보는 걸 한번 해보고 있었어요.